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우리 웅줌러 여러분,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황금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며 제 영상 하나만 딱 보시면 미국 주식에 대해 시황과 멘탈, 투자 공부, 그리고 매수 타이밍까지 다 공유드릴 테니 추석에 제 영상 하나만으로 모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의 풍성한 추석을 위해 미국 주식은 다행히 반등 시도를 해주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계좌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제 미국 집투 계좌는 1,800만 원 수익까지 다시 올라온 상태입니다. 국내 계좌는 그대로 23% 수익률과 280만 원 수익 중인 상황이며 제 계좌는 총 2천만 원 수익을 다시 넘겼습니다. 최근 이번 조정장에서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디벨론몽 수익금 영원 가자 라는 댓글에 좋아요가 100개 정도 달렸는데 그 이후 이런 댓글이 정말 많이 달리는데요. 설마 다들 그거 진짜 말하는 거 아니시죠? 자, 그러나 와 진짜 수익금 영원 가겠다 싶을 때, 즉 더 떨어질 것 같을 때, 그때부터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게 바로 주식 시장이라는 겁니다. 어제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제가 바이 더 딥을 외치고 웅줍을 외치고 있는데 드디어 첫 반등 시도를 시작한 미국 증시입니다. 어제 미국 주식이 반등을 시도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첫 번째, 유가의 하락 때문입니다. 이게 어제 그렇게 중요한 요소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유가의 급등이 부담 요소였던 만큼 유가와 국채금리가 이제 피크를 찍는 것이 아닌가? 라는 피크설이 다시 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갑자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신호 중 하나인데요. 바로 4분기 강세론이라는 그 투자 심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는 비관론만을 바라보며 매수세가 엄청 약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10월입니다. 즉 이제 최악의 달 9월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돌려놓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죠. 즉 심리가 강세론으로 바뀌어가면 너도 나도 그 심리가 다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번 8월, 9월에 갑자기 비관론이 쏟아지며 다 같이 주식시장의 약세를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10월이 시작되고 4분기가 새로 시작되는 만큼 갑자기 강세론이 다시 생겨나서 다 같이 저가 매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단순히 지표와 데이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고 말하죠. 즉 수많은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 그리고 큰손들의 심리에 따라 예상과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주식시장은 심리가 매우 중요한데 어제 반등한 이유 중 하나가 많은 투자자들이 최악의 달 9월이 끝났다 라는 해방감과 동시에 4분기 강세론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가 매수세를 만들 수 있죠. 이는 어제 보여드린 자료인데요. 8월과 9월 두 달 모두 1% 이상씩 하락했을 때 과거 14번의 데이터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이때 10월 주식시장은 어땠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 1957년 단 한 번만 크게 하락했고 두 번은 횡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번의 과거 사례들은 모두 상승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무려 10월 평균 수익률이 4.5%입니다. 그럼 우리의 계좌가 양전하는 수치겠죠? 이런 점들이 최악의 달 9월이 끝났다 라는 해방감, 그리고 안도감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그렇다면 4분기는 어땠을지 그 부분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1957년 단 한 번만 4분기에 하락했고 그 외 나머지 13번의 과거 사례는 모두 4분기 동안 큰 상승을 보였다는 겁니다. 4분기 수익률은 무려 7%입니다. 이런 점들이 다시 매수 심리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왜 4분기 강세론이 갑자기 매스컴에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최악의 달 9월이 끝나는 이유도 있겠지만 4분기가 역대 분기 중 가장 확률적으로 보나 수익률적으로 보나 최고의 분기이기 때문입니다. 무려 79%의 확률로 상승하며 평균 수익률은 4%에 육박, 다른 분기들의 4배, 2배입니다. 최고의 분기가 바로 4분기라는 것이죠. 이 최악의 3분기가 지나가고 최고의 4분기가 찾아온다 라는 심리가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3분기 웅덩이를 살펴보면 보통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최고의 4분기 랠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번에 8월에 1차 바닥, 그리고 이번 9월에 2차 바닥, 즉 이번에 쌍바닥을 형성한 모습입니다. 이번에 이 쌍바닥을 만약 지지해준다면, 여기서 저 계절성대로 흘러간다면 곧 상승을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절성 평균 움직임과 올해 주가 움직임을 보면 저 3분기 웅덩이와 올해 주가 움직임이 매우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1월부터 현재 9월까지 이 계절성과 올해 주가가 매우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게 바로 제가 7월부터 강조드렸던 대통령 3년차 주가 사이클과 연결됩니다. 역대 대통령 3년차 주가 사이클은 강세라고 보이지만 상분기에 웅덩이가 파였다 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렸고, 저는 7월에 줍줍하지 않고 관망하며 열심히 일하면서 현금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 즉 오질 구간을 즐기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매수할 돈이 없는 분들은 아마 7월에 제대로 오질 구간을 즐기지 않았거나 이번 웅덩이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고 너무 큰 비중 매수를 해버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와 멤버십 분들은 지속해서 웅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원칙의 중요성이죠. 자, 4분기 강세론을 바라보는 게 제 시각인데, 또 하나 어제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연준의 비둘기파 굴스비 총재의 발언 때문입니다. 굴스비 발언의 핵심은 현재 환경과 과거의 환경은 다르다는 겁니다. 현재 환경에서 인플레이션 하락과 실업률의 급등의 상충 관계가 불가피하다 라고 너무 강하게 믿으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그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선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기 위해서 GDP의 둔화와 고용의 둔화가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코어 PC 물가가 둔화된다 라는 것이 과거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건 과거일 뿐, 현재 빨간색을 볼까요? GDP는 과거와 비슷하게 가장 먼저 둔화를 보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이 둔화되지 않고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과거와 같이 움직였다면 인플레이션 역시 안 잡혔겠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은 이미 둔화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여전히 강한 상황에서도 말이죠. 즉 이번 인플레이션이 발생된 원인을 보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경제가 박살났고, 이때 정부는 돈을 엄청 많이 풀었는데 여기서 코로나로 격리를 하면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일어났었죠. 이와 함께 코로나로 인해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다 조기 은퇴를 하면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된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즉 과거와는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고, 과거와 동일하게 해석하려고 동일하게 통화 정책을 하려고 하면 심각한 위험이 찾아올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그 기회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제 미국 주식이 드디어 반등을 시작하게 만든 요인들입니다. 그리고 그저께까지 공포지수는 극심한 공포 구간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합니다. 어려움의 한가운데 기회가 있다고 말이죠. 이건 주식시장에서도,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더 나아가 삶에서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저에겐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이때 월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그게 지나고 보니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월급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고 7배 높은 소득을 얻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이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고 절대 후회하면 안 되는데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기회가 왔을 때 저지르지 않은 행동이라고 합니다. 즉 무언가 잘못 저지른 행동의 후회가 아닌 무언가 행동하지 않은 것의 후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놓친 시간들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놓친 시간들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놓칠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즉, 곧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기회는 곧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는 매번 반복되며 주식시장 역시 매번 반복되며 부동산 시장 역시 반복됩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그 그때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의 위기를 지칭합니다. 과거의 위기 땐 이게 다 위기로만 보이지만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서야 기회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즉 위기 속에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 3분기 조정장의 위기, 이 안에 기회가 숨어 있는 것이고, 기회를 잡는 극소수 웅줌러는 다시 한번 자산을 점프시키는 상위 1%가 될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 99%는 또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서야 그때 웅줍했었더라면 이라며 후회를 반복하는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기회는 언제 떠날진 모릅니다. 10월까지 지속될 수도 있고 11월까지 지속될 수도 있으며 혹은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선 한 번에 최고의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기보다 무릎 그 어딘가에서 분할 매수라는 겁니다. 제가 앞장서서 행동하고 제가 그 과정들을 보여드리며 자산을 계속 점프시키는 결과를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복한 추석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